현재 8시 55분 32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하락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미증시가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우리 증시 우려가 더 큰 모습이었습니다.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양시장 균형은 맞추네요. 0.7% 안팎의 고른 하락으로 출발 대기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68% 하락하면서 2287선 부근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5포인트 정도 내준 거고요. 지난 금요일에 유가증권 시장은 겨우 상승부를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락 멈추나 싶었는데 오늘 재차 하락하면서 직전 저점은 10월 27일에 형성했던 2293포인트인데 오늘 여기서 더 멀어집니다. 아슬아슬하기는 했지만은 지난주에 230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더 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연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가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실 텐데요.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현재 0.72% 하락하면서 743.09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0.6%의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기대하셨겠지만 지난주에 이 상승분, 그러니까 금요일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오늘장 5포인트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나 직전 저점은 27일에 형성했던 738.92포인트인데요. 743선 이 근처에서 출발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직전 저점 이탈 여부 양시장 나란히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양시장 밀려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만큼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1,400개 정도 파란불, 800개 상승불, 700여 개 보합권 이 정도로 동시효과 구간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징이 있다면은 뚜렷하게 하나의 키워드로 그룹핑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각계전투 양상이 좀 더 뚜렷하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몇몇이 다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이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암을 조기에 예측하고 또 진단하는 마커 발굴 기술, 이 원천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 바로 20% 정도의 급등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의 종목군들 이렇게 몇몇 툴젠 쪽으로도 한 6% 정도의 상승권 흐름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HL사이언스, GL팜텍 이쪽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바이오니아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셀로메드도 오늘 플러스권, 그리고 BL이나 미용 의료기기 이쪽으로도 시장 대비로는 비교적 나은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리파인도 개별 뉴스 있었습니다. 이 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했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이 종목 한 10%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특징이 있다면은 자동차 부품도 지금 알게 모르게 몇몇 종목군들이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진산업이 한 지금 9%, 한 8% 정도 상승권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현대 B&G 스틸을 비롯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 떠올려 보시면은 그렇게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도 현대 B&G 스틸이 상한가였습니다.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기아차 그룹 쪽에 실적들이 쭉 나오고요. 막상 현대기아차는 주가가 밀리기는 했는데 자동차 부품 섹터가 이에 화답을 하면서 강한 상승권 흐름이 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에 펼쳐졌었죠. 대표적으로 현대 B&G 스틸 오늘 장에서 추가 상승 만들어내면서 4% 정도 더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RS 오토메이션도 오늘 한 3% 정도, 이 종목은 또 로봇 감속기 로봇이어가지고요. 굉장히 오늘 산발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동의 지정적 리스크가 재차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방산주들의 움직임도 재차 나오는 동시효과 구간인데요. 중앙에너비스가 3%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구석유 쪽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2%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지난주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10월 30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10월 이제 마무리 국면 들어갑니다. 오늘 내일인데요. 과연 수급적으로 윈도우 드레싱 부분, 이 부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다 만다 이렇게 약간은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아닙니다. 과연 지금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뭔가 금융당국에서도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니즈는 점차 고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의 낙폭도 상당히 컸는데요. 현재 증시는 부담감을 잔뜩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을 확인해 보시더라도 여전히 1,356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의 등락 범위를 증권가에서는 1,351원에서 1,360원까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증시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31%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296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금요일 시장에서 간신히 회복을 했던 2300포인트 선 다시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는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소폭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0.04% 오른 74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체크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더 짙게 나타나는 분위기인데요.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그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10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114억 원 매수하면서 조금이나마 선방해주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아직까지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52억 원, 기관 투자자들은 35억 원 매수하는 중이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83억 원으로 매도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업종을 살펴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종이 목재 섹터 오늘도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늘도 역시나 영풍재지가 있는데요. 영풍재지가 현재 29.97%로 다시 한번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일로 하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다음으로 유통업에서도 0.75%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 섹터도 0.78%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업과 기계도 0.5%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앞서 출발을 할 때보다는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조금씩 더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섹터는 바로 섬유의복 섹터입니다. 0.68% 상승 중에 있고요. 오늘 FNF가 2% 넘게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섹터 0.74% 오르는 중이고요.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0.4%의 상승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에서도 0.06%의 강보합권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거래소에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반도체 투톱을 살펴보시더라도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59% 소폭 조정받으면서 66,9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0.5% 상승하면서 일부 조정을 받았던 것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셋업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셋업체들 중에서는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흐름이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0.25% 소폭 올라주고 있고요. 삼성 SDI와 LG화학은 모두 다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은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11%, 기아가 0.13%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같은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도 이 종목에서도 0.23%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0.97%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보시면 셀트리온이 0.07%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0.2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확인해 보시면 에코프로 BM은 보합권에 잠잠하게 머물러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64만 원 선까지 복귀한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는 64만 2천 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1.41%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LNF 같은 경우에도 1.57% 상승하면서 오늘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HLB가 0.17%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도 0.31%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요일장에서 올라줬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0.53% 하락하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에서 코스닥에서도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나는데 HPSP가 0.59% 상승하는 반면에 리노공업은 0.2%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종목에서도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SM에 비해서는 금요일 시장에서부터 조금 더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SM은 0.19% 소폭 하락하는 반면에 JYP는 0.68%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양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구간만큼 나쁘지는 않고요. 보합권 왔다 갔다 그리고 종목별로도 특징이 있다면 하나의 키워드에 많은 종목군들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그마하게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일단 좋은 쪽 보자면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고조되는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그런 종목군들이죠. 방산 쪽 그리고 국제 유가에 연동되는 석유 도소매 쪽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금과 비트코인 최근 들어서 같이 움직임 나타납니다. 미증시에서도 뉴몬트 마이닝이나 이쪽은 강한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엘컴탱, IT센 이렇게 금 관련주 강세 흐름 띄고 있고 가상화폐 쪽으로도 강세, 위지트를 비롯해서 플러스권 흐름입니다. 가상화폐 움직이는데 지금 CBDC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체크를 해보니까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 CBDC가 국제 석유 거래에 처음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나타나면서 CBDC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나오고요. 의료 AI 쪽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이사회에서 화물 분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시아나 그룹주들 오늘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좋습니다. 조선과 화학, NCC 쪽 강세 흐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동물 백신, 이 럼피스킨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동물 백신 쪽도 강세. 안 좋은 쪽 보자면은요. 호텔신라 부진한 실적 여파 때문에 면세점 관련주들 안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은 항공주들 내에서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화물사업 분리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사회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를 심사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에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한항공도 오늘 오전에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화물사업 매각 시에 인수하는 측이 직원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을 담보하도록 지원하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의서를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소식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24% 넘게 급등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나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합병과 관련해서 이슈가 재차 부각이 됐던 만큼 오늘이 결정적인 날인 만큼 앞으로 추후 대응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시아나그룹주들, 대한항공, 한진그룹주들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이사회가 열리는 2시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오전장의 이 변동성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오랜만에 합병과 관련된 내용이 재차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급등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오늘 뭐 결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좀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 선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막상 결과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결과가 나오면은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일정 부분에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면 좀 단기적으로 한번 좀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이슈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은 지금 LCC 저가 항공사 쪽으로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6% 오름세고요. 진에어 3%, 그리고 제주항공 쪽 이쪽도 3%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항공주들 오늘 동반 강세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LCC들은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마시아나 계열사. 대한항공 네. 그 계열사니까 네. 뭐 그런 거는 뭐 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뭐 티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나 환율이 지금 뭐 전혀 우호적인 좋죠. 게 네. 없는 상황에서의 그냥 강세다.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뭐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인 항공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이쪽으로도 LCC로도 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받는 종목분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쪽은 유가 영향받는 석유 도소매 쪽입니다. 그동안에는 흥구석유가 가장 좀 민첩하게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 12% 급등하고 있고요. 흥구석유가 6%, 7%, 한국석유도 보겠습니다. 한국석유도 5%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값 쪽 넘어가겠습니다. 엘컴텍 10% 급등이고요. IT센은 자회사의 한국금거래소 있습니다. IT센 장 초반에 10%에 육박하는 급등세 보여주다가 지금은 다소 윗꼬리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쪽까지 좀 묶어볼까요? 지금 위지트 보겠습니다. 위지트는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우리기술투자 이 종목도 한 1%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적 리스크 이스라엘 쪽에서 2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의 목소리 커지고 이란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전해진 뉴스에 따르면은 이 러시아의 시위대가 또 이스라엘 쪽에 비행기가 붙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품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요. 반응하는 종목군들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유가가 이제 재차 뭐 좀 강세가 나타나면서 그런 관련주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죠.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지금 흥구석유 강세 나타나고 있고 뭐 지금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차트 잠시 보시면은 뭐 결국에는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 많이 올라가면 또 고점 확인하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리바운딩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상자산 위지트 네.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 좀 저도 이렇게 뉴스들을 접하다 보니까 뭐 30%가량 급반등했다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CBDC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게 같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가상자산 잘 모르지만은 그냥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물론 30% 의미를 둘 수는 있겠지만 고금리 환경에서 그러면 오르는 거는 좀 제한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CBDC 넘어가겠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아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위안화,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가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아무래도 이 가상화폐를 견제를 하면서 CBDC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조를 가져가고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된 뉴스들 뭐 종종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네트 있습니다. 현재 한네트는 14% 급등이고요. 로지시스 8%의 오름세, 그리고 푸른기술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CBDC 재차 부각되네요. 전체적인 뭐 결국에는 가상자산 가치 좀 디지털 화폐 뭐
결국 가상자산에서 확대돼서 이제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각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비슷한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고,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뭐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지금 뭐 단기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역시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짧게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만한 종목군은 경기 민감주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정말 보기도 싫다 하셨던 종목군 몇 있으시죠? 바로 NCC 이쪽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강한 탄력이 롯데케미칼에서 나옵니다. 이 종목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롯데케미칼은 한 주 동안에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오늘 굉장히 강하게 추가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대한유화 쪽 보겠습니다. 7%의 오름세로 직전 고점을 뚫어내면서 그동안의 서름을 다소 털어내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쪽도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현재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 이 종목도 강보합권 정도, 삼성중공업 현재 삼성중공업도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화학 좀 묶어서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NCC 계열들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대한유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뭐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대한유화 차트는 좀 좋아 보입니다. 뭐 일단 박스권 상향 돌파하면서 뭐 중국의 결국에는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체크포인트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에틸렌 이런 쪽의 수요가 좀 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쪽에 최근에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쪽의 흐름이 중국의 그런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같이 좀 강세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일단 화학주도 같은 게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좀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만은 모멘텀 구간으로도 볼 수는 있어요. 짧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섣부른 기대보다는 역시 중국 경기가 어떻게 돌아서는지 그거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뭐 강세 나타났는데 금요일 날 장 후반에 실적 발표했는데 호실적이 나왔죠.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계속 성과도 강세고 신조성까지요. 신조성과도 계속 강세고, 그다음에 지금 카타르 2차 프로젝트도 지금 일단 또 기대감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중공업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나머지 조선주들 실적 발표 안 한 주식들 같은 경우도 기대감 가지고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AI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글이 엔스로픽이라는 업체, 이 오픈 AI의 대항마로 불리는 이 업체에 추가 투자 발표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앞다퉈서 이런 오픈 AI와 관련된 생성형 AI와 관련된 업체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마음 AI 현재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6% 정도의 강한 탄력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료 AI가 또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어라인 소프트 쪽 넘어갈게요. 8% 정도의 강한 상승 탄력. 이 종목은 지난 목요일부터 꾸준히 올랐는데 반등 탄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룬이 또 5% 정도의 오름세고요. 뷰노 보자면 뷰노도 5%까지 다소 빠르게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노이드 쪽 1% 정도의 오름세. 딥노이드는 지난 금요일에 10% 급등했거든요. 오늘 장 추가 상승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로 좀 묶이는 종목군들 두루두루 봐주세요.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도 한 5% 오르네요. 네, 일단은 뭐 AI 관련주들 뭐 일단 마음 AI, 솔트록스 뭐 이런 쪽도 좀 강세고, 딥노이드, 뷰노, 루닌, 코라인 소프트까지 의료 AI까지 모두 다 지금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대표적으로 루닌 한번 볼게요. 네. 많이 빠져 있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서 20일 이동평선 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리바운딩 과정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하지만 안정되고 기술주나 성장주 이런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안정되면은 좀 더 퍼포먼스는 시장 대비 더 크게 아웃퍼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지수 하락 과정이 조금 더 있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돌아서는 주식들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다시 주도주로 부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뭐 이런 주식들 같은 게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한번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 예, 알겠습니다. AI 쪽 봤습니다. 다음은 확실히 실적 시즌입니다. 하나둘씩 실적 나올 때마다 종목군들이 춤을 추는데요. 오늘은 호실적이 급등합니다. 이런 말씀보다 부진한 실적에 급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아서 이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있습니다. 앞서서 증권사 레포트도 좀 전해드렸죠.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현재 호텔신라는 14%의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달에 관광 통계 데이터 나오거든요. 이에 따라서 또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이제 조만간 광군 제고하는데 연말 소비 시즌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직전 저점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박스권 하단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57,900원 장중에 터치하면서 52주 신저가 썼고요. 여기에 신세계가 된소리를 맞습니다. 같이 면세점 하는 쪽 안 좋은데요. 신세계도 한 5%가량. 이쪽도 52주 신저가네요. 네, 안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종목이 현대오토에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부진한 실적으로 급락을 면치 못하는 종목인데요. 한 10% 정도 현대오토에버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실적을 좀 내놨었고요. 그리고 오늘 실적 내놓은 종목으로는 골프존 보겠습니다. 골프존도 역시나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평가 받으면서 확인하고 나서 바로 10% 정도의 급락이 나타났다가 지금 아래 꼬리 달리면서 6% 정도 밀립니다. 정정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이 275억 정도 나왔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가 한 400억 나올 줄 알았는데 200억 후반대니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어넥 쇼크 한 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 전망치 보면서 아마 대응을 하셨을 텐데 전망치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날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주가는 빠지고 골프존도 52주 신저가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실적이 안 좋으면은 그냥 바로 직격탄입니다. 얼마 전에 LG 성하는건강도 그렇고요. 호텔신라도 오늘 그냥 바로 직격탄 맞고 있고. 일단 뭐 이렇게 된 이상은 뭐 이제는 너무 높게 산 분들은 그냥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오늘 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반등 과정에서 그냥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 실적 부분 알 수 없다라고 본다면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들 매수보다는 차라리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보다 확인하고 가는 게 요즘 장세에서는 조금 더 어울리는 투자법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또 팁을 알려주시네요. 다음으로 또 종목군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이 방향이 뚜렷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인데 하이닉스는 1.6% 정도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쪽으로는 유진테크가 좋던데요. 유진테크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추천주였던 HPSP 1%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꺾일 줄을 모릅니다. 이 종목 오늘 강보합권으로 꿋꿋하게 주요 이동평균선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무더기로 강한 것도 아니고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지금 상황 좀 봐주세요. 하이닉스가 오늘 뭐 일단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HPSP 이런 종목도 강세고 그러니까 요즘 반도체 종목들 하면은 다 같이 강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좀 산발적으로 좀 그렇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권 하단이면 좀 반등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좀 역시 HBM 쪽으로 조금 묶어서 좀 압축해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유진테크도 괜찮습니다. 뭐 물론 전공정이기는 하고 그렇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1, 2분기에는 그래도 선방을 했고 3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는 역시 소재주보다는 장비주들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좀 더 낫다. 전공정보다는 그래도 후공정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후공정, 뭐 패키징 이런 쪽이 조금 더 좋아하는 보입니다. 일단은. 네. 요즘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창 봤던 종목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안 봤던 장기 소외주들을 이 시간 많이 언급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NCC 쪽, 석유화학 쪽도 그랬고 게임도 요즘 언급하는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위메이드 그룹주들 좋습니다. 위메이드가 4%, 위메이드 플레이도 한 7%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위즈도 좋습니다. 네오위즈 4%대, 펄어비스 3%, 넥슨 게임즈도 3%, 데브시스터즈, 조이시티, 컴투스 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메이지도 지금 한 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게임주들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데 조금 더 강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게 추세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건지 봐주세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역시 11월에 지스타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신작들을 발표하려는 회사들은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뭐 NC소프트라든가. 네. 그다음에 유메이드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게 뭐 성공을 해서 자금 회수도 성공적으로 한 것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게임주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재료들이 많이 이제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신작, 지스타 이런 쪽에 같이 묶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실적은 여전히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실적 발표 때까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쪽에서의 뭐 선반영, 기대감 선반영이 지금 주가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지나면서 틀이 잡히는데 로봇이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이후에 이런 활발한 움직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8%, 9%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살아나면서 SBB테크, 뉴로메카, 뭐 이쪽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강세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빠르게 거래 동반한 이 고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 오늘 좀 움직임 살아나나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 제일 강해요. 한 10% 정도 상승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1.6%, 뉴로메카도 지금 한 4% 가까이 강세.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주식들이 다 밑으로 차트들이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아직까지 기술적 누가 반등. 보더라도 다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냥 반등 과정에서 강도가 좀 세게 나타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저는 조금 더 상황 지켜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오늘은 뭐 로봇 쪽으로 좀 아침에 좀 매기가 오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전체 시장 보면서 예.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